자, 다음 문제가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이제 하이라이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창의적 독해. 아니면 감상적 독해. 여기에 속하는 건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아까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요걸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본문을 잘 읽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볼게요. 깨진 단지는 나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다음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내용 있죠. 그 다음에 따옴표 요거 그 다음에 아래 걷다는 구절을 볼 때, 자, 요 부분은 전부 다 본문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관련돼 있는 내용. 자, 그리고 뒷부분 있죠.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요런 내용. 요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냐면 보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데 반을 딱 쪼개가지고 앞부분은 본문에, 뒷부분은 보기에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는 본문을 틀리게 만드는 거.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두 번째, 보기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내용에서 보기 내용이 없는 거야. 보기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오답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본 가장 어려운 건 본문하고 보기하고 연결이죠. 연결.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깨진 단지. 이 내용이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성장의 계기가 된다. 성장의 계기는 정신적 성장,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내면적으로 갈등한다. 라고 돼 있네요. 내면적인 갈등은 내면적 갈등, 이렇게 쓰입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체험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성하고 성찰한다. 각성과 성찰의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라는 말 있죠. 성인의 세계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성인의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도 아니고 보기 내용 다 있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의 문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쭉 읽어봐야 됩니다. 정답 2번이거든요. 읽어볼게요.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 그리고 본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은폐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근데 그게 과연 내면적으로 갈등을 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뿌듯해 하거든요.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고 나서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쉬운 문제는 본문을 틀리게 만듭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을 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이런 상황은 벌어지게 됩니다. 보기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기 내용하고 연결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간혹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느껴지려면 이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출제자가 선택지를 쓰고요. 1번 그리고 2번 보기를 다듬습니다. 다시 선택지를 만들고요. 보기를 다듬습니다. 혹은 보기를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구성하고 그 구성하고 난 뒤에 뭔가 모자란다 하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하고 선택지를 무조건 연관을 시킵니다. 출제자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본문의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 보기 내용을 쓰고요. 보기하고 이 연결을 시키는 것. 우리는 거꾸로 이 내용이 본문이 있는가, 이 내용이 보기에 있는가, 있으면 이 둘의 연결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풀이일 것 같아요. 43번을 볼게요. 43번 16쪽입니다. 자, 16쪽에 보면은 43번 이것도 역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빗대어라는 거 있죠. 아까 빗댄다는 거는 복습, 비유, 그죠? 근데 비문학에서는 이게 유추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예쁘게 쓸게요. 유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법, 대조했다, 도치법, 청자를 설정했다, 묻고 답한다, 자문자답. 청자 설정에서 자문자답 아니네요. 청자에게 묻고 답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문자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청자를 설정했는데 이 내용 읽어보면 화자가 묻고 화자가 답하니까 자문자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비유했다는 거고 대구법은 뭔지 알죠? 대구법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비슷한 문장 구조. 1번 조건, 2번 조건, 쌍을 이뤄야 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본문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나를 기리다가 나를 헛듣고 공명을 피하더니 공명을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뭐뭐를 뭐뭐하다가 뭐뭐를 하고 뭐뭐를 뭐하더니 뭐뭐를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쌍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대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도치는 뭔지 알죠? A하고 B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B 먼저 얘기하고 A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느끼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놓으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두라. 뭐뭐 한들 뭐뭐 할 것인가를 이거를 알아두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놨죠. 이런 걸 대표적으로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게 다였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에 대한 것.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지금 문제를 푸는데도 거의 한 7, 8문제가 전부 다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많이 헷갈리고 흔들리게 되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리를 잘 하세요. 특히 1학년 때. 3학년 때 하면 늦어요. 2학년 때 해도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다 할 수 있었는데. 1학년 때 잘 정리해 두세요.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고등학교에 그대로 씁니다.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잊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만 한다면. 두 번째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뭐 하여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는 방식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는 효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방식, 효과 잘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모든 문제가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출제자들이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출제가 좀 깔끔하게 되고 구조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구조적으로 분해해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EBS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예를 들어 44번 나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문제 문항에 대한 해설만 따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면 되고요. EBS나 온라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 마스크 쓰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됩시다.